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들 하는 수술, 라섹이나 스마일 수술로 하는 것보다 시력 교정 수술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스마일과 렌즈 삽입 수술 외에는 남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각막을 깎아내는 것이라면 상처가 적게 빨리 낫게 최소 침습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게 스마일일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각막을 깎지 않고 시력을 고치는 방법, 렌즈 삽입 수술로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이 다소 무리하게 각막을 깎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 안전하게 조금 째고 조금만 깎고 할 수 있으면 각막을 깎아내는 방식이 제일 쉽고 편하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레이저로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겉에서 끝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그래도 훨씬 적다라는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리하게 깎으면 어떻게 되느냐. 각막이라는 게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눈 안에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각막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어딘가가 약했는데 모르거나 너무 많이 깎아내는 고도근시였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고 튀어나와 버리는 원추 각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 많이 깎을 것 같다라고 우려가 되면, 그러면 각막을 깎지 않고 뺄셈 대신에 덧셈을 하는 렌즈 삽입 수술 쪽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도근시에서 더 안전하다. 근데 그냥 안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편하기도 해요. 고도근시의 경우에 각막을 깎는다면 라섹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라섹 수술로 고도근시를 수술하게 되면 회복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깎았을 때 레이저 에너지가 많이 쓰였으니까 각막에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흉터가 생기지 않게 안약으로 계속 관리하고 또 약부작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면서 몇 달이 흘러가게 되니까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렌즈 삽입은 넣고 나면 어쨌건 다음날 보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상처가 아무는 시간 동안 뭐 조심을 해야 되고 씻는 데 제한이 있고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도근시에서는 훨씬 유리한 수술이에요. 그럼 단점이 없겠어요? 단점도 있죠. 자, 만약에 렌즈가 감염이 된 상태였다거나 또는 눈 속에서 렌즈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눈 뒤쪽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백내장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눈의 압력이 증가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다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렌즈를 제거를 하면 어쨌건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잖아요. 제일 큰 장점은 리버서블하다는 거. 정 안 되면 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원래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냐. 이거인 것 같아요. 렌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생겼거든요. 이건 이제 모형이고요. 자, 요 안구 모형을 보시면 여기 각막 요 틈새를 칼로 이제 이렇게 예리하게 째고, 그 안에다가 이제 눈의 점탄 물질 같은 것을 보호한 다음에 집게로 잡아가지고 요 렌즈를 쏙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렌즈는 사실 말랑말랑하고 되게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로 작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위치로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 놓으면 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렌즈들이 홍채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다가 수정체와 홍채 사이 공간 뒤에 들어가는, 이걸 후방 렌즈라고 해요. 수술이 되게 쉬워요. 상처 쬐끔 째고 넣어서 쑥 뒤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전방 렌즈라고 해서 홍채 앞쪽에다가 넣는 렌즈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홍채에다 고정하는 형태고 좀 까다롭기도 해요. 홍채 안쪽 여기 동공을 통해서 전방 후방 사이에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렌즈가 이걸 막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후방에 넣는 렌즈는 렌즈 가운데 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디자인을 요즘 많이 쓰고요. 앞쪽에 넣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홍채에다가 구멍 뚫어주는 치료를 또 더 해주고 그래요.
그 앞에다가 레이저도 해야 하고 수술하면서 여기 고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방 렌즈 넣는 게 일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거기에도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후방 렌즈는 고정형이 아니니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난시 같은 경우 5도 이상 움직이면 시력이 한 2줄 떨어져요. 10도 이상 움직여버리면 0.5 이상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전방에다가 넣어주고서 아예 고정을 해버리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난시가 별로 없고 근시만 많은 경우에는 후방에다가 넣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정할 수는 없는 게, 눈 속에 공간이 돼야 일단 늘 것이고, 각막 앞쪽에 뭐 세포의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렌즈 종류 제품에 대한 거를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브랜드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합병증이나 사고 생각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해요. 눈에 맞는 최적의 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고르느냐를 봐야지, 이게 더 좋다라고 일단 편견을 갖고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각각의 렌즈는 분명히 장점, 단점이 있고요. 어느 특정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은 렌즈 한 가지만 무조건 한다. 그럼 전 그거는 좀 반칙인 것 같아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골고루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눈에 맞는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된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한테 많이 광고를 하는 렌즈에 대해서 그 렌즈가 좋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특정 렌즈에 대해서 지하철역에서도 광고 동영상으로 많이 하고 막 이러는 거 제가 보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저 연예인을 내세워서 저렇게 광고를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렌즈도 분명히 숨겨진 단점들이 있거든요. 꼭 어떤 특정 렌즈에 대해서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고도 근시라든지 고도 난시라든지 또는 각막의 모양이 안 좋다든지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들 하는 수술, 라섹이나 스마일 수술로 하는 것보다 눈 속에 렌즈를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사를 받고 내 눈의 구조에 제일 맞는 렌즈를 같이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난시가 많은 경우 렌즈가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앞쪽 고정형을 많이 쓰고, 난시가 적은 경우는 뭐 움직여도 상관없는 데다가 뒤쪽에서 좀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뒤쪽 고정형을 많이 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